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마치고 오늘 밤 귀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 발전과 북핵 문제 공조 확인 등 성과를 거뒀지만 FTA 자유무역 협정 등 몇 가지 숙제도 안고 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이번 한미 정상회담 평가와 더불어서 앞으로의 과제 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한미 첫 정상회담 전체적으로 평가를 좀 해주시죠. 네, 큰 틀에서 보면은 성공적인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부분적으로는 몇 가지 숙제를 또 가져왔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 성과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한미 정상 외교라고 하는 측면이 사실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정상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관련해서 이제 두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는 상견례 차원에서도 좀 성과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내용적으로도 대북 정책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주도권을 제안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지지했다. 저는 상당히 좀 성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반면에 이제 숙제라고 하는 부분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네. 굉장히 좀 어색했고, 또 한미 자유무역 협정 이것을 재협상하는 문제가 나왔고 또 우리는 그것을 또 부인하는 이런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또 그 과정 속에서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것이 7시간이나 또 지연이 돼서 예. 발표가 됐어요. 이게 굉장히 외교적인 결례에 해당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발표문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하고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상대국 대통령을 불러놓고 옆에다 놓고서 굉장히 불쾌한 내용들을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외교적 결례에 해당하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해 주신 부분들 중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일단 정상 외교 공백을 정상화했다는 것도 하나의 성과로 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은 상황이 좀 변해서 중요성을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만, 지난해 11월로 시계를 돌려보면은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과 달리 당선이 됐고,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격변이 있었습니다. 네. 그 상황 속에서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1월에 이제 이분이 취임을 했는데 네. 일본이라든가 중국은 2월, 3월, 4월에 이미 정상회담을 다 했어요. 예. 그래서 일본의 입장도 설명하고 중국은 중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죠. 예. 한반도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 그야말로 일본과 중국의 설명에 의존하는 상황이 지속이 되었던 것이죠. 예. 이것이 우리에게 중대한 문제였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가서 직접 설명을 하고, 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중요한 플레이어다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킨 것, 이것 자체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상견례라고 하는 것도 이제 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고, 또 공동성명에서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됐다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북 정책에서 한국의 주도권에 대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는 것,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네, 이것은 사실 한 25년, 30년 시계를 더 뒤로 돌아가야 예. 됩니다. 우리 대북 정책, 남북 관계, 한반도 정세에서 사실 최근에는 성공적인 사례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사례만 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시기, 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앞서서 노무현 대통령의 북방 정책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대북 정책에서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성과를 많이 거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예. 그 노태우 대통령 때의 대북 정책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 한미가 미리 이제 북한 문제를 다루기 전에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한다라고 하는 점을 사전에 조율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하고 상황이 비슷합니다. 문제가 발생을 하기 전에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이것은 한국의 문제다, 한국이 주도를 하겠다, 미국은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당시에 조지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77 선언이라든가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이라든가 남북 기본 합의문이라든가 엄청난 성과들이 나타난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돌아볼 때 유사한 지금 형태,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외교의 주도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네. 미국이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러한 것들은 혹시 잘 되면 노태우 대통령 시기처럼 한반도 문제에서 성과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고 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전제 조건이 하나 완성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좋은 조치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분되는 예. 개인적으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사드와 관련해서도 많은 이목이 집중이 됐었는데 사실 네. 이게 공동 성명이나 언론 발표문에서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드 문제가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사드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번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가장 큰 관심이 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네. 이제 취재를 좀 해보면 사전에 우리 정부가 사전 조율을 통해서 사드 문제를 좀 축소하려고 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사드 문제는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는 쪽으로 네.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사드 문제는 어느 정도 봉합이 되지 않았는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이전에 오히려 이제 이게 미 의회 상원 하원에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그 의원들을 만나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얘기를 했고 또 미국 정치권에서 상당히 의구심이 해소가 됐다, 네. 감사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봉합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어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 성명이라든가 언론 발표문에서도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네. 이제 약하게 처리가 됐는데 다만 문제는 이제 사드 문제는 한미 관계 문제라기보다는 또 한중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남북 관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곧 독일 함부르크에 날아가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또 정상회담을 할 네.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사드 배치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또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예. 사드 배치를 그럼 계속 한다는 뜻이냐? 네.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물어본다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좀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우리의 중대한 과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뒀지만 과제도 네. 적지 않게 남아 있습니다. 일단 방위비 분담금 문제 그리고 한미 FTA 재협상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일단 이제 그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사실은 이미 예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뭐 다들 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만 언론 보도문 발표 때 그걸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좀 무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었는데 예. 말씀드린 대로 미리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뭐 도리 없습니다. 다시 이제 부담금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긴밀하게 협의를 할 수밖에 없죠. 이 문제는 뭐 우리가 언제든 안 한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 이제 이게 5년에 한 번씩 협의를 해가지고 액수를 정하는 그런 네.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협상은 내년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 하기로 되어 있고 그것을 2019년부터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이상 시간이 남아 있다. 어쩌면 2년 정도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찬찬히 이제 우리 한국과 미국 간에 협의를 하면 될 것이고 네. 문제는 이제 FTA 문제입니다. FTA 문제 아까 이제 앞서서 우리 기자들이 다 보도를 했습니다만.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발표문을 하면서 재협상을 하고 있다. 예. 이제 재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네,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거 아닌데요. 이제 이건 합의 사항에 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네. 설명을 했습니다. 공동 성명에 포함되지 않았고 우회적으로 표현이 됐죠. 그렇지만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게 그것이 현실적입니다. 이게 한미 FTA이고 한국과 미국의 양자 협상인데 네. 다른 한쪽의 대통령이 재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미 공개적으로 재협상 선언을 한 것과 다름없는 어허.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재협상을 안 한다라고 우리 정부가 얘기할 게 아니라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재협상 국면에 돌입을 했다라고 간주를 하는 것이 예. 좀 더 현실적일 것 같고요. 그 재협상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하는 쪽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한미 FTA는 재협상을 하면 무조건 우리한테 불리하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우리가 상품 거래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유리한 점이 있지만 네. 서비스 거래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에서는 우리가 좀 손해를 보는 면도 있고 상품 거래 어떤 때에서는 우리가 유리하지만 상품 거래 중에 어떤 것은 또 우리가 불리한 면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재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재협상이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좀 더 유리하게 바꾸는 것도 네.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협상 자체를 또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갈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동 성명 발표가 상당히 많이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네. 또 언론 발표문 내용은 외교적 결례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심각한 수준인가요? 사실은 이거 상당한 결례입니다.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대개는 양측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이나 이번처럼 언론 발표를 통해서 회담 결과를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순간 직전까지 공동 성명은 완성이 되고 기자들에게 배포가 되는 이제 그런 것이 일반적인 상례인데 예. 그게 우리 시간으로 새벽 한 1시쯤에 이루어졌거든요. 네. 언론 발표가. 그런데 이게 7시간이나 지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 성명에는 사실은 우리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중시하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북한 문제, 한반도의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굉장히 우리 정부가 중시하는 내용,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네.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발표가 7시간이나 지연이 되는 것이죠. 지연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정부 관계자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이제 까맣게 타들어가는 그런 예. 상황이 되니까 같이 한미 동맹이 좋다고 하면서 좋게 얘기하는 상황 속에서 한쪽을 이렇게 마음을 까맣게 타들어가는 상황을 만든다면 네. 이것처럼 결례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좀 불만스러운 건 사실인데 다만 이제 이거 가지고 너무 우리가 물고 늘어지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이번에 굉장히 환대를 했습니다. 네. 이번 여행이 이제 외교 용어로 공식 실무 방문이다 해가지고 약간 낮은 급의 방문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일 높은 형태가 국빈급 방문인데 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국빈급으로 예우를 해줬거든요.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만찬을 주재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빈 방문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줬기 때문에 네. 또 그런 만찬하면서 또 자기의 사적인 공간까지 보여주면서 친밀감을 표현을 했다. 이런 것들은 이 공동성명 지연 발표와 같은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환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굳이 뭐 불쾌감을 계속해서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사실 북한 문제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은 한미 동맹이냐 남북 관계냐 양자택일을 해라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기 때문에 북한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또 북한의 반응이 나올지 이제 지켜봤는데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번 한미 동맹 언론 보도문이라든가 공동 성명 발표는 대체로 북한 쪽에서 봤을 때는 좀 불만스러운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라든가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규탄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은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불만스러운 내용이라고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단기적으로 봐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좀 불만을 표명하고 반발하는 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아직 그 한미 정상회담이라든가 중국 문제라든가 한반도의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북한이 유리한 지위를 아직까지 얻지 못한 면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북미 협상이 시작된다거나 또 남북 대화가 시작된다거나 또 북한과 중국 간의 또 협상도 또 아직 남겨놓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좀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됐다고 했을 때 그때 좀 더 유연한 대응이 나올 것이고 그 전까지 북한은 최대한도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네. 그런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기적으로는 반발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북한도 영원히 그 남북 간의 이런 대결 상황 또 북미 간에 또 협상 안 하고 계속해서 협박만 하고 예. 중국하고도 관계 개선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는 상황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버틸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관계를 개선하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남한 정부가 한국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문제인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북한이 우리와의 대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의존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계속해서 대화를 위한 노력 진행하는 것이 현재로 봐서는 최선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결론적으로는 일단 북한이 대화에 나오도록 하는 게 가장 큰 과제일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 만찬 일정도 알려졌는데 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사실 그 부분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인데 굳이 한미일 정상회담 일정이 포함이 되고 또 거론이 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이 외교 역량을 발휘를 해서 최대한 일본의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반증하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한미 동맹보다는 좀 더 중요하게 미국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명목으로 이제 미일 동맹의 가치를 이제 강조하는 그런 것이 일본의 일반적인 외교 전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함부르크에서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이제 한미일 3국 정상이 모이니까 그 기회를 이용해서 한미일 정상 간의 회동을 하자라는 제안을 한 것 같고 예. 그것을 미국이 받아들인 것을 보면 일본이 상당히 그런 노력을 외교적 노력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본다면 그것을 방어하지 못한 우리 한국 외교의 좀 어려운 점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러나 이번 한미 회담 자체가 우리 한국 정부에게는 어려운 회담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선거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뭐 한 50일 정도 준비를 하고 나름대로 이 정도 그렇죠. 했다는 것은 뭐 도전 과제 어려웠던 조건을 생각한다면 뭐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한미 정상회담에 일본이 이 정도로 치고 들어왔다는 것 우리로서는 기억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한미 정상회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면서 끝이 났는데요. 과제도 남은 만큼 앞으로 또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